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7일입니다. 새벽 4시 27분입니다. 어제 밤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의를 보고받고 재가를 했습니다. 그래하여 윤석열 총장 2개월 정직이 대통령 차원에서는 결정되고 바로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부터 정직 2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한다.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치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소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사의 표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이렇게 비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면서 당부했던 바대로 충실하게 복무를 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바로 검찰개혁이다. 그것의 핵심은 뭐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다. 청와대에 문제가 있다면 청와대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따른 거죠. 그래서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등등 권력형 비리를 수사를 해 들어가니까 문재인의 지시를 받은 추미애에 의해서 아주 지난 몇 개월 동안 아주 지저분한 남자의 미학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행태가 벌어졌고, 어제는 자신의 명령을 따른 윤 총장을 벌주고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추미애 장관은 칭찬을 하고 하는 걸로 1단계가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면으로 문재인, 윤석열 대결 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김정은과 문재인 두 사람의 말은 180도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부탁을 하면은 편파 수사를 하라는 짓입니다. 김정은이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죠. 믿을 신 한자로 쓰면 사람 인변의 말입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우리 국민이 하고 있는데, 내일 발표될 이 갤럽 조사가 다시 궁금해집니다.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의 대결 구도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고 자랑하다가 백신 확보에 실패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윤석열, 문재인 대결은 형식상 떠오르는 윤석열과 지는 문재인의 대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죠. 지금까지 밝혔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정직 결정 효력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그 결과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소송에서 1차는 이겼죠. 그것은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의해서. 그때는 추미애 씨가 지적한 한 6개 사안이 이런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검찰총장은 임기제다.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임기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정도 사안으로 어떻게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뒤에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징계 절차는 민주적이지 못했습니다. 7명의 징계위원 중에 4명이 줄곧 참석해가지고 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제 새벽 4시까지 하다가 그것도 새벽에 발표를 하고 하는 이런 소동 아닌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일치 단결을 해가지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흔히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고 검사들은 우리나라의 법 해석에 있어서 제1인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거의 99%가 이것은 위법사항이다.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로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으니까 법리상으로는 이게 무효로 되어야 마땅하나 2개월 정직을 대통령이 명령한 데 대해서 과연 이번에도 뒤집을 수 있느냐. 판사가 이거 잘못되었다고 무효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개월 정도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대통령의 권위를 생각해서 참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판사의 판단이 내려진다면 아마 기각이 되겠죠. 그 뒤에 윤석열 총장의 기로가 열리는 겁니다. 기로라는 것은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두 갈래의 길이 열린다는 그런 뜻인데 졌으니까 재판에서 졌으니까 2개월 참겠다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은 물러날 것이냐 그때쯤 되면은 물러나라는 압박이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행동은 오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보고 개인적인 자문을 부탁을 한다면 저는 2개월 참으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죠.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운명. 모든 인간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운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걸 팔자라고 그러죠. 이런 데서 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만약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 즉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이 되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진다. 그리고 사표를 낸다. 그리하여 민간인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의 윤석열 총장의 위상은 어떻게 될 거냐. 현직에서
벗어난 사람을 언론이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해 줄 것이냐. 현직과 전직은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현직이었으므로입니다. 그런데 전직이 되면은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힘이 듭니다. 어떤 걸로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뉴스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정치를 선택할 때 뿐입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할 때. 정치를 접으면은 윤석열 총장은 뉴스권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힘이 빠지게 됩니다. 힘이 빠지면 수사의 칼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론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란 조직이 윤석열 총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직이 되면은 검찰의 이 보호막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론의 보호막이 있는데, 여론이 언제까지 버텨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지지율이 뭐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건 대단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러면 정치를 한다? 어떤 정치를 할 거냐? 그야말로 2022년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냐? 그 후보로 나서는 명분은 문재인 정권 부패 청산이다. 문재인 정권 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걸고, 그리고 헌법 질서 수호라는 대명분을 걸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에서 큰 정치인으로 모습을 바꾸는 일대 모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사적 역할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는 남자의 미학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합니다. 미학은 멋지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미학입니다. 미학. 어떻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고민, 특히 지도자의 고민은 여기 있습니다. 멋지게 보인다는 것은 여러 함축성이 있는 말인데, 지도자의 미학이라는 것은 우리 과거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미학은 뭡니까? 그분이 4.19로 학생들이 다치고 죽은 상황에서 1960년 4월 23일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을 방문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학생이 있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라면서 칭찬하고 그 사흘 뒤에 하야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요구한 건 이승만 물러나라가 아니었어요. 부정선거 다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미학은 뭡니까? 11.6 사건. 김재규로부터 가슴이 관통되는 총탄을 받고 등 뒤에서는 샘솟듯이 피가 쏟아지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심수봉 가수죠. 그리고 신재순 두 여인이 손으로 등판을 막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샘솟듯 했다고 합니다. 각하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난 괜찮아. 그러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으로 난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신재순 씨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가슴에 총탄을 맞고도 난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바로 박정희 세대가 난 괜찮아 세대입니다. 식민지 시대, 그리고 분단, 전쟁, 가난, 이거를 뚫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세대는 입에 난 괜찮아라는 말을 달고 다녔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잘 먹고 더 공부를 하라.
이렇게 희생한 세대의 대표가 박정희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보여준 남자의 미학,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보여준 남자의 추태죠. 대통령의 추태입니다.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나름대로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 남자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의 미학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